경쟁력은 어떨까요?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저희가 최영일 평론가하고 박시영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 지금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리하시다면서요? 뭐 지금까지는 뭐 제가 계속 다 잘 나오더라고요. 네. 예. TV 토론도 잘하셨어요? 사전 전승하셨어요? 네, TV 토론도 사전 전승, 뭐 네. 당심도 1등, 민심도 1등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바보 나경원 손잡아달라고, 바보하고 나경원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불리를 잘 안 따지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려울 때 항상 그냥 손해 보더라도 늘 나섰습니다. 네. 제가 뭐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은 시장 자리였기 때문에 네. 그때도 당이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나갔었고 네. 사실은 2014년 뭐 동작구 선거도 정말 어려운 선거라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다 그럴 때 나갔고요. 네.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 참 어려운 때 이렇게 용기 있게 뭘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들 숨을 때 앞장서서 정말 네. 용기 있게 얘기했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에 네. 이명박 캠프 때 주어가 없다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 고생. 그때도 뭐 네.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자, 나경원이 서울시장이 되면 나는 어떤 서울을 만들겠다. 이 출마의 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뭐 지금은 다 위기잖아요. 네. 뭐 빨리 마스크 벗고 싶으신 거예요. 마스크 벗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일상으로 회복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일상을 회복하는데 정말 버팀목이 되고 그 일상을 빨리 회복하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기, 부동산 위기,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자영업자의 위기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한편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시대 전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이태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장 앞에서 이태원에서 시작한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네. 보니까 거기 뭐 70m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전부 다 휴업이더라고요. 예. 이만큼 들을게요. 경제 공약은 계속 쏟아내고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준비된 후보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네. 이제는 또 다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오세훈 후보가 아니 중도 확장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자기가 중도에는 훨씬 영향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으시죠? 뭐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미 중도층에서도 저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결국 어떤 분이냐면 누가 정말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잘해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중도층 아니시겠어요? 네. 특별히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을 갖지 않으시고 그럼 과연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보면 지금 서울은 위기의 서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시정이니까 정말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뭘 하나 하더라도 지금 시의회만 해도 민주당이 102명, 우리 당이 6명이에요. 네. 그러면 정치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제가 잘할 수 있다고 많은 유권자들께서 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내려놓은 시장이잖아요. 네. 시장 자리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를 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중도분들에게 그렇게 어필하시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네. 내려놓을 때 네, 이러면 안 예. 된다고 말리셨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때 정말
아무한테도 당의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하시고 그냥 덜컥 시장직을 거시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당에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네,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엄청 화냈거든요. 저한테도 얘기할 때 말을 안 듣는다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뭐 다들 이 투표 도와주지 말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래도 본인이 일단 직을 걸고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도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 참 그때 당에서는 어떻게 이 중요한 시장직을 이렇게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하느냐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2573님께서 원내대표 네. 때 동물국회 만드셨잖아요. 얘기하면서 강성 보수 이미지 아직 강하다는 의견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너무 강성 보수다. 나경원 후보를 이런 쪽에서 조금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요, 사실은 참 어려운 때였어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네. 강하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정말 무력화하는 지금 이 정권의 이 행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사실은 이러한 것이 너무나 예상되었고 그 두기 선거법과 공수처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예. 저기 판사 출신이고요. 법에 또 정통한 분이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갈게요. 윤석열 총장이 헌법 파괴다, 법치 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을 걸겠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은 거의 지금 이제 검찰의 손발을 다 잘라내는 그런 지금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껏 검찰이 지금껏 검찰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너무 힘이 세니까 이제 좀 분산할 때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일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다. 네. 검찰 수사권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되고 검찰의 개혁도 일부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가는 방향은 지나치게 무력화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을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의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틀렸다고요? 네, 예.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네, 후보님의 부동산 정책은 많이 내놨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아니요, 물어봐 주세요. 네. 제일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일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만 물어볼게요. 네. 내가 네. 오세훈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부동산 정책 이런 정책은 낫다 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정책은 원더풀입니다. 제 부동산 정책은. 본인의 원하는 곳에 네. 더 많은 집을 짓거나 더 많은 집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집에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풀 건 풀겠다 이런 네. 게 원더풀 공약이고요. 네. 제가 좀 차별화되는 건 그 1억 1,700만 원으로 나경영 소리 듣는 그 공약이겠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1년에 1만 원씩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해서 결국 반값 아파트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위에 이 아파트만 소유권을 갖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있어서 주거 안정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렇죠. 그것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네. 그분들이 주거가 안정돼야지 그다음 뭐 도전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 토지임대부 주택에 들어갈 때 이자를 청년의 경우에 3년 이자 지원을 해드리겠다. 네. 뭐 신혼부부의 경우에 또 3년 해드리겠다. 아이 하나 낳으면 또 3년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제 뭐 일정한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하는데요. 네. 9년을 풀로 받으시면 한 1억 1,700까지도 이자 지원이 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공약 안 물어볼게요. 하면 3박 4일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돈도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돈이 아니라 이자 지원. 이자 네. 자, 임기 1년 안에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다 못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약을 보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5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토지임대부주택의 첫 삽은 뜰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방향 이제 잡는다. 일단 집이 지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분양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삽은 뜰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라쿠스님이 서울 부동산 문통 할아버지가 도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 정책을 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 좀 맞아요. 할게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박영선 후보 공약은 공공이 다 32만 호를 5년 안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이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 서울시가 하겠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박영선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과 박영선 네. 후보와의 본선 경쟁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괜찮습니까? 네. 다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안철수 네.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100% 시민 여론조사 이게 역선택의 우려가 크다고 계속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저희 당 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네. 정의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저 가서 우리 당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랑 정의당은 지금 후보를 안 냈지만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뭐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일화 해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룰을 정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지도나 인기 면에서 밀리지는 않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그죠? 네. 자신 네. 있죠. 네. 자, 내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 자신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의 추세로 봐서나 또 명분으로 봐서나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의 성비로 민주당이 일으킨 선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명분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이후에 안철수 네. 후보가 아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또 좀 결과가 더 좋아요. 안철수 네. 후보와의 경쟁도 자신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뭐 장점도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을 하려면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서울시의 지금 구성이나 시의회 구성이나 뭐 구청장 구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어쩔 때는 국회하고도 일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정부하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께서 냉철히 보시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쪽에서는 일은 할 수 네.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 나경원이다. 일은 네. 안철수보다는 나경원이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빨리빨리 결단하고 이게 해야 될 건 독하게 좀 문제 해결은 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고 네. 또 사실은 현장 정치를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탁상 행정이라는 거가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컨대 뭐 K 방역 수칙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카페는 안 되고 옆에 있는 맥도날드는 돼서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시키고 커피 드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 오래 정치했던 제가 잘 할 거라는 걸 시민들이 아실 거고 네.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신 있습니다. 일하는 거는 뭐 안철수 후보보다 자신 있다.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는데 또 박영선 후보가 일은 또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거는 명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명분이 없죠.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일은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글쎄요. 뭐 더 잘하실까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자, 네. 저기 나경원 캠프에 여러 명망가들이 많이 이렇게 합류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거기서 어떤 역할 하세요? 지금 이번 선거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여성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예. 여성 인권 문제 같이 봐주실 거고요. 정책 제안이나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실 거고, 또 최근에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서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이런 아동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많이 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정책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수정 교수가 요새 젠더 다양성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보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 바쁘실 텐데 이수정 교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세요? 이수정 교수님하고 지난주에 토요일에는 같이 클럽하우스를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금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이 꿈꾸는 서울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울시의 모습이요. 네.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그래서 정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아이들 교육 어디서나 잘 시킬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래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민들에게는 미로와 어떻게 보면 일상의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로와 일상의 회복 얘기로 나경원 후보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한번 모셔가지고요. 네. 저하고는 또 악연도 많고 또 인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서 다시 얘기하시죠. 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부는 이렇게 뜨겁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